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쉬는 시간이면 이곳에서 사연을 듣고 있는데요. 공감도 많이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재미있게 듣고 있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여기 나오는 사연들에 뒤지지 않는 일을 겪었거든요. 이미 시간이 꽤 지난 일이라 저도 여러분과 제 기막힌 사연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대학 동기였던 남편과는 3년 정도 연애했어요. 워낙 대학 시절에 못 볼 꼴 다 보며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 사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서로 연애 상담 해주는 건 기본이고 집안 사정까지 얘기하며 미래에 대한 고민도 술 마시며 털어놓곤 했었어요. 그래서 대충 남편의 집안 사정에 대해선 알고 있었어요. 아, 이번 달에도 엄마가 알바한 돈 또 빌려달라는 거 있지? 진짜 미치겠다. 저번 달에도 등록금 낼 돈도 빌려달라고 하셔서 대판했다고 하지 않았어? 너도 참 걱정이겠다. 우리 집 되게 작아. 방 2개짜리 빌라에서 엄마랑 나랑 남동생 셋이 산다. 넌 좋겠다. 서울 아파트 살아서. 난 언제 아파트 살아보냐. 우리 아빠가 부동산 투자를 좀 잘하셔서 운이 좋았지. 근데 넌 언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지? 중학생 때랬나? 어머니 혼자 아들 둘 키우시느라 힘드셨겠네. 야, 뭐가 힘들어. 밥 한 번 안 해주고 맨날 밤늦게 들어왔는데. 지금도 사업한다고 엄청 바빠. 엄마가 사업하셔?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맨날 너한테 돈을 빌려? 아,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냥 작게 장사 같은 거 해. 친구 사이일 때는 사실 집안 사정이 어떻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걱정이야 함께 해줬지만 사실 내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사귀고 초반이야 서로 불타올라서 마냥 행복하기만 했는데 3년이 지나고 결혼을 해야 할지 이대로 헤어져야 할지 갈림길에 서게 되었죠. 남편도 그 당시에 회사에 취직해서 정신없이 바쁠 때였고 저도 나이도 차고 직장일도 힘들고 여러모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주변 친구들도 저에게 계속 조언을 해주고 쓴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수도 남친이랑 곧 결혼할 거래. 이제 친구들 중에선 우리만 남았는데 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피하지만 말고 확실히 대답해줘. 내가 뭘 피했다고 그래. 요즘 계속 야근하고 바빠 죽겠는데 너까지 왜 속을 긁어. 아직 모은 돈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우리가 오랫동안 친구 사이여서 서로 사정 다 알고 물론 알면서도 너랑 사귄 거지만 결혼은 확실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 너네 집도 그렇고 너도 아직 여력 없는 것 같으면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헤어지자고? 나 돈 없다고 이렇게 버려도 되냐? 너 진짜 그거밖에 안 되는 애야? 몇 년만 기다려달라잖아. 돈 좀 모으고 안정되면 결혼하자고. 너 월급 받으면 다 니네 어머니랑 남동생한테 다 쓰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어느 세월에 돈을 모으게. 난 더 못 기다릴 것 같아. 미안해. 저는 그렇게 이별을 고했지요. 남편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울고불고 매달리고 난리를 쳐댔어요. 그때 진짜 모질게 마음을 먹고 헤어졌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헤어졌다면 바보 같은 제가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겠죠. 네, 맞아요. 한 달도 못 가 다시 받아주고 그 길로 결혼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제가 또 헤어지자고 할 게 무서웠는지 가진 거 없지만 일단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멋대가리도 없게 하더라고요. 모질이 같던 저는 제대로 된 청혼도 못 받고 그렇게 결혼을 허락했죠. 남편이 진짜 개뿔도 없었기에 친정 부모님께도 죄송스럽지만 거짓말을 좀 해서 남편 길을 세워줄 수밖에 없었어요. 모은 돈 있다고 대충 둘러대고 시댁 상황도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죠. 왜냐고요? 남편 놈 때문이었죠. 내가 가진 돈이 3천도 안 된다고 하면 너네 부모님이 절대 허락 안 하실 것 같아. 한 1억 정도 있다고 일단 말하면 어때? 당장 집 얻어야 되는데 그럼 집은 어떻게 얻으려고? 아님 내가 대출을 좀 받을게. 일단 3천보단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려.
안 그럼 결혼 허락 안 해주시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도 사업한다고 말해주고. 너도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진짜 개인 사업하는 건 맞거든. 남편 놈의 말발에 넘어갔던 건지 그렇게도 그놈과 결혼이 하고 싶었던 건지. 아무튼 그렇게 친정 부모님의 결혼 승낙도 받았고 상견례도 하게 되었죠. 상견례는 제가 예약한 한식당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시모가 옷을 잘 꾸미고 입고 와서 좀 놀랐어요. 처음에 집에 인사하러 갔었을 땐 후줄근한 옷에 집 상태도 너무 별로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시모 뒤에는 도련님이 먼 짐보따리를 한가득 들고 따라오더라고요. 시모가 아주 당당하게 친정 부모님한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오겠어요? 제가 사돈 두 분 드리려고 좋은 것 좀 챙겨왔어요. 아유, 뭘 이런 걸 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는데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죄송하긴요. 상견례 때 뭐 준비하는 건 아닌데 제가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가져온 거니까 사양 말고 받아주세요. 이거는 바깥 사돈한테 좋은 영양제인데요. 아주 인기가 많은 제품이거든요. 이건 안사돈 드릴 화장품 세트예요. 이게 진짜 스코알렌이 든 거거든요. 제 피부 좀 보세요. 제가 이 화장품만 바르거든요. 진짜 피부결 좋다는 소리 많이 듣는다니까요. 어머, 그래요? 세상에 정말 감사해요. 사부인이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제가 우리 사위를 더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별거 아니에요. 값은 좀 나가는데 우리 사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야 제가 쓰죠. 제가 또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씀씀이가 있는 편이랍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친정 부모님은 시모를 꽤 좋게 봤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모가 세련되고 센스도 있다며 칭찬을 했죠. 그 덕분인지 암튼 결혼식까지 무난하게 흘러갔고 소형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얼마간의 신혼생활은 좋았어요. 혼자 살다가 둘이 사니까 소꿉놀이 하는 것 같고 이래서 결혼하는구나 싶었죠. 몇 달 정도는 시모도 연락을 많이 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예의상 전화하려고 노력했었네요. 그러던 중 딱히 갈 일은 없었지만 주말에 오랜만에 시댁에 찾아갔어요. 우리가 올 걸 몰랐던 시모가 현관문을 열어보고 흠칫 놀라더라고요. 거실에 들어가 보니 택배 박스들이 정신없이 굴러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시모가 얼른 박스들을 베란다로 치워버리더라고요. 슬쩍 베란다를 봤는데 박스도 많고 무슨 물건들도 막 쌓여 있었죠. 아니, 오면 온다고 미리 전화라도 좀 하지. 대뜸오고 그래. 어머니,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 그랬죠.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요. 근데 저게 다 뭐예요? 사업하신다더니 쇼핑몰 같은 거 하세요? 아님 물건 떼다 파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아, 그래. 너 이것 좀 먹어봐라. 이게 뭔데요? 영양제 같은데 보통 병에 성분 같은 거 다 써 있는데 이건 무슨 영양제예요? 이게 여성 전용 영양제야. 여자 몸 따뜻하게 하는데 좋은 거고 암튼 여자한테 참 좋은 약초들만 골라서 넣은 거라니까 내가 3달치 줄 테니까 한번 꾸준히 먹어봐봐.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 꾸준히 챙겨 먹는 거 잘 못하는데. 내가 맨날 전화해서 먹으라고 챙겨주랴? 아,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라. 내가 샀는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게 진짜 18K 금이 든 화장품이야. 이거 한 달만 바르면 기미가 싹 사라진다니까? 이거 바른다고 무슨 기미가 사라져요. 피부과 가도 안 없어지는 게 기미인데. 너무 과장 광고 같은데요? 어머니가 이거 사신 거면 어머니도 속으신 것 같은데? 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이거 바르고 그 꺼멓던 기미가 없어졌는데? 네가 못 봐서 그래. 그니까 너도 한번 발라보라고. 너 여기 기미 있잖아. 이거 한 달 발라보고 얼마나 달라지는지 봐라. 자, 어서 가져가라. 그렇게 마음에도 안 내키는 물건들을 한아름 떠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걸 시작으로 시모가 전화를 엄청 자주 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용은 항상 자기가 준 물건들 얘기였어요.
내가 저번에 준 그 영양제 매일 먹고 있니?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지? 다음 주에 집에 좀 와라. 다른 물건 좀 더 가져가. 내가 이번에 새로 가져온 게 좀 있다. 아니에요. 안 주셔도 돼요. 저한테 주지 말고 파셔야죠. 다 팔려고 지금 이러는 거지. 홍보하려면 투자를 해야지. 너 화장품 거의 다 발랐지? 어떠니? 기미가 확실히 옅어졌지? 나한테 얼굴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라. 사진은 왜요? 그리고 기미 자국 난 거 똑같아요. 바뀐 거 모르겠는데요. 그냥 눈으로 봐선 몰라. 사진으로 봐야 된다니까? 잔말 말고 사진 보내봐. 아, 그리고 너네 회사 사람들한테 좀 소개해봐. 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화장품이 없다니까? 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고 그러는 거야. 직장 사람들한테 이런 거 말하긴 좀 그렇죠. 그런 거 원하시는 거면 저한테 물건 주지 마세요. 저 부담스러워요. 아유, 매정하긴. 그거 좀 물어봐주면 뭐 어디 덧나니?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시험이 좀 도와달라는 건데. 다이아 등급 되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원. 아유. 아님, 너 친구들 없어? 친구들한테 좀 말해서 팔아봐라. 내가 샘플은 두둑히 챙겨줄 테니까. 다이아 등급이 뭔데요? 어머니 쇼핑몰 사업하시는 거 맞아요? 쓸데없는 거 물어볼 거면 끊어. 사주지도 않으면서 뭐 말이 많아. 시모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뭔가 싸한 기분을 느낀 저는 시모가 준 물건들을 인터넷에서 폭풍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정보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바로 다단계 물건들이었던 거죠. 참나, 지금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어쩐지 물건들 포장도 허술하고 이름들도 다 이상하고 촌스럽다 했더니 왜 진작 의심을 하지 않았던지 제 자신이 한심하더군요. 저는 너무 열이 뻗쳐서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집에 와 있던 남편에게 쏘아붙였어요. 자기 어머니 다단계 하는 거야? 자기 알고 있었어? 어? 그거 완전히 다단계는 아니고 시스템이 좀 그런 건 알고는 있었지. 근데 완전 사기고 그런 건 아니야. 베란다에 물건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 그게 사기가 아니야? 다 어머니 돈으로, 정확히는 자기 돈으로 그거 다 사들이고는 지금 다 못 팔아서 처박아 두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대. 일단 그냥 둬. 뭐라고 하면 더 난리치신다고. 너가 감당할 수 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닌 건 아니라고 당장 관두라고 확실히 말을 하고 그만하게 해야지. 못 감당한다고 그냥 둔다고? 나도 이미 예전부터 계속 말했었는데 씨알도 안 먹혀. 그렇게 큰 돈 드는 것도 아니야. 그냥 둬. 그럼 어머니가 예전부터 다단계 한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네? 그러고서 나한텐 개인 사업한다고 거짓말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완전히 나 속인 거잖아. 야, 그럼 거기다 대고 우리 엄마 다단계 한다고 말해? 그럼 네가 잘도 결혼했겠다. 또 당장 결혼 안 한다고 내뺐겠지. 뭐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사기 결혼이야. 알아? 뭔 사기 결혼이야. 엄마 그거 팔아서 돈 벌기도 해. 다단계가 다 이상한 게 아니야. 유명한 그 건강식품 그것도 알고 보면 다단계야. 뭐 알지도 못하면서 난리야. 일단 좀 넘어가. 우리 엄마한테 말해봤자 너만 다친다니까. 다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남편 놈은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계속 몰고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남편 말에 속아서 또 그런가 하고 말았겠지만 같이 살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저 인간 자체에 대해 좀 알았다고 해야 하나. 더 이상은 쉽게 남편 말에 휘둘리지는 않게 되었어요. 저는 일단 사태를 파악할 겸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시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요즘 왜 통 연락이 없니? 이렇게 시어미가 전화를 해야겠어? 요즘 아주 며느리살이 한다니까. 너 그나저나 영양제 다 먹어가면서 왜 말이 없니? 좋은 거 같으면 친구들한테 소개 좀 해서 팔으라니까. 어머니, 제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어머니 하는 거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 뭐 다단계? 얘가 격떨어지게 뭔 소리야. 이건 프리랜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거야. 네가 뭘 알고 그딴 소리를 해? 그게 다단계죠. 제가 좀 알아보니까 확실하고요.
어머니 그거 당장 관두세요. 그거 해봤자 돈 못 벌어요. 더 날리기만 해요. 네가 뭔데 감히 건방지게 관두라 말아야. 한참 사업 잘 되고 있는데 도움은 못 될 망정 죄를 뿌려? 이래서 며느리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시어미 사업에 고춧가루나 뿌리고 잘하는 짓이다. 저는 관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하고 안 하고는 어머니 맘이지만 저나 재영 씨한테는 피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어떤 물건도 주지 말고 팔아달라는 말도 하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주신 거 다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모가 매일 몇십 통씩 전화를 해댔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고요. 메시지가 넘어오길래 수신 차단까지 해버렸어요. 제 주변은 고사하고 잘 모르는 주변 사람들 중에도 다단계 하는 사람은 본 적도 없는데 시모가 다단계에 미쳐 살다니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시모도 다 꼴보기가 싫어서 시댁엔 당연히 발길을 끊었고 6개월 넘게 시댁에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가온 명절에도 가지 않았더니 남편이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평소엔 안 간다고 쳐도 명절인데 추석에 시댁을 안 가는 게 말이 돼? 너 우리 집이 우습지? 내가 전에 말했잖아. 어머님이 다단계 끊고 베란다에 산처럼 쌓인 물건 처리할 때까진 발길 끊는다고. 너 진짜 매정하다. 우리 엄마가 그거 한다고 너한테 뭐 피해줬어? 심지어 화장품이며 약이며 공짜로 줬잖아. 상견례 때도 니네 부모님한테 선물 딱 드리고 장인 장모님 공짜라고 엄청 좋아하시던 거 기억 안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드렸던 것도 다 거기 물건이었다 이거지? 그러면 그렇지. 사뒀다가 안 팔린 거 준 거겠지. 진짜 넌덜이 난다. 그리고 내가 왜 피해본 게 없어? 내가 준 용돈으로 생활비는 안 하고 다단계 물건 사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용돈이야 나랑 같이 주는 거지. 뭐 다 네 돈으로 돼? 용돈 그거 얼마나 드린다고 생색내기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용돈 안 드리잖아. 왜 니네 엄마만 주는데? 나도 더 이상 호구 잡히기 싫어. 앞으로 너 혼자 니네 엄마 용돈 줘. 그럼 다단계를 하던지 말던지 난 신경 끌 테니까. 그렇게 남편과도 냉전이 시작되었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모 문제로 싸우니 인생이 즐겁지가 않고 매일 지치더라고요. 결혼 생활 때문에 제가 더욱 불행해지니 진짜 다 관두고 혼자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죠. 너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가 오셨었는데 좀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 그래서 걱정돼서 전화해봤지. 무슨 말을 했는데요? 아니, 자기가 파는 물건 너한테 뭔 얘기 들은 거 없냐고 하더니 없다니까 한참 무슨 화장품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공짜로 갖다 준다나. 괜찮다고 했더니 이번엔 혼자 집에서 심심하게 뭐 하냐면서 자기랑 같이 화장품 사업을 해보자는 거 있지? 엄마, 앞으로 시어머니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알았죠? 뭔 말을 하던지 무시하고요. 시댁에 무슨 일 있니? 네 시어머니는 같이 사업하려면 돈을 먼저 투자하라는데 액수가 엄청난 거 있지? 그래서 내가 놀라서 너한테 전화해 본 거야. 시댁에 돈 필요한 일 생겼니? 아, 내가 엄마 걱정할까 봐 나중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다단계를 한대요, 다단계를. 지금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한 거예요. 나 진짜 더 이상 못 참아. 내 말 아셨죠? 걱정 마시고 절대 시어머니 전화 받지 마세요. 저는 우리 친정까지 우습게 알고 건드렸다는 사실에 미친 듯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씩씩대며 다짜고짜 시댁으로 쳐들어갔죠. 가뜩이나 좁아터진 방 2칸짜리 빌라 안에 물건들이 가득 차서 아주 터져나갈 것 같더라고요. 베란다는 이미 오래전에 꽉 찬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같이 다단계 하자고 한 거 맞아요? 아유 깜짝이야. 아주 인연 끊을 것처럼 굴더니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서 웬 행패야. 아니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돌리지 말고요. 우리 엄마한테 돈 투자하라고 했다면서요. 그것도 5천만 원을. 도대체 제정신이에요? 다단계에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감히 시어미한테 미쳤냐고? 한 가족 됐으니까 다 같이 잘 살자고 내가 제안을 한번 해본 건데 뭘 그렇게 난리를 부려?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화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도 어디 가서 지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저는 거실에 나다니는 박스들을 다 발로 차버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미쳤나?
야,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그만 못해? 시무가 제 팔목을 거칠게 잡아채다가 제가 멈추지 않으니까 글쎄 제 팔을 막 핥히는 거 있죠. 얼마나 손톱을 깊게 꽂아놨는지 금세 벌겋게 부어올랐어요. 저는 시무를 확 밀쳐버리고 베란다로 가서 거기 있던 박스들도 다 던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유리로 된 건지 깨지는 소리들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 화상 좀 말려줘요. 저게 얼마짜린데. 아이고, 야, 너 진짜 미쳤냐? 너 나가, 당장 꺼져. 앞으로 내 앞에서 다단계의 다짜만 꺼내기만 해봐요. 그때는 싹 부셔버리는 걸로 안 끝날 테니까. 그리고 다시는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말고요. 저녁에 집에 들어온 남편이란 작자가 들어오자마자 따져대더라고요. 아마도 제 엄마가 전화해서 한참 하소연했겠죠. 진짜 엄마 집에 있던 박스 다 때려 부셨어? 엄마도 때리고? 너 이거 진짜면 나 그냥 못 넘어가. 참나, 내가 때렸대? 그럼 이 상처는 보여? 이건 말해? 그리고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5천만 원 달라는 소리 했다는 건 들었니? 그리고 그놈의 다단계 물건들 다 때려 부셨다는데 속 시원해 해야지 왜 화를 내? 너도 한통속이야? 아까워 죽겠어? 말을 해도 진짜 격떨어지게 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막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난 니네 엄마 다단계 정리할 때까진 다시는 얼굴 안 볼 거야. 당신이야말로 당신 엄마한테 가서 당장 때려치라고 해. 당신도 나한테 강요하면 나 이혼 생각해 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하니까 한동안은 잠잠하더라고요. 시모 문제가 없으니까 남편이랑도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었고요. 제발 이대로 시모가 정신 차리기만을 바랬죠. 다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지 이혼을 생각하고 하진 않잖아요. 저도 제가 한 선택에 후회 없이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가면서 100년해로 해보길 바랬었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마치 폭풍 전야였던 것처럼 조용하던 일상에서 느닷없이 그날이 찾아왔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우리 집 아파트 앞이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작은 용달차가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이사를 하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피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짐을 내리고 있는 용달차 앞에 시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서 시모를 끔뻑끔뻑 바라봤어요. 시모가 저를 발견하고 엄청 반가운 척을 하더라고요. 어머, 왔니? 내가 너 퇴근 시간에 딱 맞춰 왔네. 대충 버릴 거 버렸더니 짐도 별로 없지?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저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 이 짐은 다 뭐예요? 아니, 뭐가 뭐야. 나랑 영수 짐이지. 영재가 아직 말 안 했어? 아, 너 놀랄까 봐 이사 오고 말하려고 했나 보다. 일단 올라가자. 얼른 짐 옮겨야지. 잠깐만요. 우리 집에 이사를 온다고요? 어머님이랑 서방님이요? 왜요? 일단 짐 올리지 마세요, 아저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짐을 옮기려는 인부 아저씨들을 저지하고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디야?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신다고 짐을 다 끌고 왔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자기는 알고 있었어? 아, 그게 내가 오늘 이사 들어간 다음에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전세금을 다 날리셔가지고 갈 데가 없으셔. 어떡하겠어. 우리 집에 방 하나 남잖아. 일단 급한 대로 같이 지내야지. 우리 집? 내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무작정 짐 들고 쳐들어왔다 이거네. 멀쩡하던 전세금이 도대체 다 어디 간 건데? 설마 또 다단계야? 아, 나도 미치겠어. 나도 몰랐어, 진짜. 아, 그리고 네 탓도 있어. 네가 물건 다 부셔서 그거 도로 메꿔야 된다고 전세금을 빼서 또 샀대. 너도 책임 있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이사는 하고. 책임은 무슨 개뿔. 너 집에 바로 오지 말고 법원 가서 이혼 서류 가져와. 이사는 절대 못 들어오니까 당장 이혼해. 저는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리고 제 허락도 없이 벌써 짐을 옮기는 시모 앞을 막아섰어요. 여기 못 들어오니까 당장 짐 다시 용달에 싣고 가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도로 실어? 아저씨, 12층으로 다 옮겨요. 아저씨, 다시 용달에 실으세요. 이 집에 박스 하나라도 올리면 주거 침입죄로 다 신고할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미쳤나?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와서 산다는데 니까짓 게 뭔데 안 된다 만다야. 여기가 네 집이냐? 아주 웃기는 애네. 야, 싫으면 네가 나가.
시모는 작은 상자를 든 손으로 저를 팍 쳐버리고는 엘리베이터로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기더라고요. 집으로 올라가 보니까 남편 놈이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건지 이미 문도 활짝 열려 있고 짐도 몇 개 올려져 있었어요. 소파에는 시모 가방이 있었는데 핸드폰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시모 핸드폰을 가져다가 카톡을 열어봤죠. 세상에 친구가 500명이 넘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지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시모가 짐을 옮겨놓는 사이에 시모가 연락을 나누던 친구들에게 모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용달 아저씨한테 갔죠. 아저씨, 제가 일당 2배 드릴 테니까 짐 다시 다 실어서 원래 오셨던 그 빌라 앞에 좀 내려다 주세요. 제가 이 집 주인이고 전 절대 이사 허락 못해요. 법적으로 일 커지면 여기에 집 내려준 아저씨도 피해 가실 수 있어요. 그니까 부탁드릴게요. 아유, 보니까 저 아줌마 며느리인 것 같은데 아니 고부간에 해결을 하지 왜 생사람을 잡으려고 해요. 알았어요. 다시 다 짐 내릴 테니까 나한테 이 문제로 다신 연락하지 마슈. 그렇게 집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집으로 올라가 보니 시모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미친 듯이 계속 울려대는 핸드폰을 부여잡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도 쉬지 않고 울려대는데 시모 얼굴이 울상이 돼서 손을 덜덜 떨고 있었죠.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서 짐이 다시 다 내려가고 용달차가 갈 때까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사이에 대충 일주일 정도 지낼 짐만 챙겨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역시나 몇 시간 후에 제 핸드폰으로 남편과 시모가 번갈아가며 전화를 수십 통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핸드폰을 꺼놓고 친정 부모님과 도란도란 얘기하며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같이 시간을 보냈네요. 늦은 밤이 돼서야 다시 핸드폰을 켜니 부재중 전화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곤 불이 나게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 남편이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어디야?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너지? 엄마 핸드폰으로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 보낸 거 너지? 엄마 지금 미치기 직전이야. 너 당장 집으로 와. 당장 일 다 수습하고 잘못했다고 빌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네 엄마가 그거 다 단 게 아니라며. 그럼 아니라고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너 다 미리 준비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다단계라고 그 증거들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어? 언제부터 그런 짓을 하려고 준비한 건지 진짜 너한테 진절머리 난다. 내가 다단계라고 하도 말해도 네 엄마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별 수 있니? 그래서 내가 하나둘씩 증거 찾아서 모아뒀다 왜? 저는 시모가 파는 물건들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다단계 업체라는 것과 파는 제품들이 아무 효능도 없고 원가가 터무니없이 싸다는 기사들을 다 모아놨었어요. 시모한테 보여주려고 했지만 CR도 안 먹혔었는데요. 시모 핸드폰을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시모 지인들한테 그 증거들을 똑같이 다 보내버린 거죠.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어서 빨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라고. 우리 집?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말은 바로 해야지. 그게 왜 우리 집이야? 네 집이지? 넌 그 집에 10원 한 장 안 보탰는데 왜 네 마음대로 내 집에 니네 엄마를 데려오냐고. 너야말로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랑 이혼할 거니까. 네 엄마랑 내일 아침에 당장 나가.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음날 아침 바로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받아다가 남편 회사로 퀵으로 보냈어요. 역시나 불이 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진짜 이혼할 생각이야? 네가 잘못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너야말로 정신개조 좀 해야겠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법원에서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 알려주겠지. 서로 힘 빼지 말고 이혼 서류 적어서 네가 법원에 내. 3일 안에 안 내면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더 이상은 남편 놈과 말하기도 싫고 진절이 나서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렸어요. 그렇게 3일 기다리고 바로 소송에 들어가려고 변호사도 부지런히 만나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다녔어요. 끝까지 제 입장이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지 엄마 편만 드는 걸 보니까 더는 생각할 것도 없더라고요. 마음은 이미 식을 대로 식었고 오로지 이 비정상적인 가족한테서 벗어나려면 이혼만이 답이라는 생각뿐이었답니다. 진짜 어이없었던 건 3일째가 딱 되는 날에 시모랑 남편이 제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거 있죠? 지금 생각해도 동료들 보기 너무 부끄러워 미치겠네요.
퇴근하고 나가는데 남편이 저를 거칠게 잡더라고요. 시모랑 둘이 저를 둘러싸는데 둘 다 눈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저런 눈빛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몰랐던 건지 진짜 순간 흠칫했어요. 야, 이 앙큼한 년아.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기나 알아? 그리고 뭐 이혼? 너는 내가 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아? 사람들이 지금 환불해달라고 난리가 났어. 어디서 검증되지도 않은 다단계 물건을 그렇게 비싸게 팔아놓고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아줌마처럼 바본 줄 알아요? 고소는 안 당하는 걸 다행인 줄 알고 환불이나 잘해줘요. 뭐 해줄 돈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줌마? 이게 아주 막 나가네. 당장 손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시어미한테? 이혼하는 마당에 시어머니 되고 바라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도 내 집에 빌 붙어 있죠? 내일까지 당장 나가요. 그게 왜 네 집이야? 우리 아들 집인데?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아직도 말 안 했냐? 너도 참 징글징글하다. 그렇게 네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 아줌마, 그거 내 명의로 된 내 아파트예요. 내가 결혼 전부터 혼자 살았던 내 아파트라고요. 내가 아줌마 아들 기 살려주려고 지금까지 말 안 했던 건데 그 고마운 걸 잘 모르네. 요즘처럼 집 사기 어려운 시기에. 야, 집 있다고 유세냐? 아직 이혼 전인데 내 집이기도 하지. 내가 네가 가란다고 나가야 되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야?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집 전세 내놨으니까 당장 내일 짐 다 뺄 거야. 당장 나가기나 해. 뭐? 집을 내놨다고? 누구 맘대로? 네가 뭔데? 당장 취소해. 난 절대 못 나가. 남편이 악을 쓰면서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거 있죠. 저는 남편을 세게 밀어버렸고 남편이 중심을 잃고 철푸덕 넘어져 버렸죠. 말이라도 네 집이라고 해주니까 진짜 네 거라도 된 줄 알았어? 내일 이혼소송 들어갈 거니까 너도 변호사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또 회사나 친정으로 찾아오면 오늘처럼 가만히 당하진 않을 거니까 똑똑히 알아들어. 그게 네 집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아들이 대출받아서 산 거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집에서 나가라 말아야? 나한테 발악할 시간에 등기부 등본 떼어보는 게 빠르겠네요. 그럼 누가 그 집 주인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잘난 아드님 다시 곱게 반납해 드릴 테니까 둘이 그 대단한 물건들 팔면서 부자 되세요 그럼. 내 집에선 당장 나가시고. 저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악을 쓰는 남편과 시모를 벗어났고 회사 동료들 보기에 창피스러워서 이틀 동안 병가까지 냈었답니다. 부끄럽지만 친정 부모님께도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려야만 했고요. 제 말을 다 들으신 아버지는 한동안 담배만 피시고 어머니는 흥분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옆엔 내가 그딴 거 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내가 알아채고 결혼을 말려야 되는 걸. 바보같이 어디 다단계하는 집구석에 내 딸을 보내서 고생고생을 시켰네. 아이고. 저도 남자에 미쳐서 남편이 모은 돈 있다고 거짓말하고 잘못했죠 뭐. 내가 내 팔자 꼰 거라고 생각해야지 어쩌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잘 생각한 거다. 아직 결혼한 지 3년도 안 됐으니까 아니라고 생각들면 빨리 끝내는 것도 현명한 거야. 소송하는 건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보자. 어쩐지 신혼집을 새로 안 사고 그 집에서 들러붙어 살 때부터 이상하다 싶더라니. 어디서 그런 그지 같은 놈이 사위로 들어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준비될 때까진 결혼 못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결혼을 서둘렀던 이유가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잠깐 헤어졌을 때 지금 사는 집이 내 아파트라는 말을 실수로 했던 것 같았는데 그걸 들었었나 봐요. 친정 부모님이 아파트가 두 채셔서 세금 때문에 저한테 증여를 일찍 해주셨던 거였거든요. 하긴 돈이 3천도 없던 놈이 무슨 재주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결혼 전에 저한테 이런 부탁을 했었죠. 그래도 자기 집인데 이렇게 여기서 신혼집 시작하게 해줘서 진짜 고마워 자기야. 내가 진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신축 아파트 매매해서 행복하게 살자. 괜찮아. 다 사정 맞춰서 사는 거지 뭐. 나도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사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서로 직장도 가깝고 딱 좋지 뭐. 역시 내가 자기를 만난 게 하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야. 근데 나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 들어줄 수 있어? 뭔데? 혹시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그건 진짜 안 돼? 아,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이 집 전세 대출 받아서 구한 거라고 말하면 안 될까? 사실대로 말하면 왠지 내가 대를 싸위 하는 것 같고 좀 그렇잖아. 그럼 엄마가 장인 장모님 뵙기도 좀 그럴 것 같고. 안 될까? 그래, 어머니 마음이 편하시다면 뭐 그래도 되지 뭐. 난 집에 대해서 말 아낄 테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 모든 걸 다 지 편하도록 맞춰준 탓일까요? 거머리같이 저에게 찰싹 달라붙은 남편놈을 떼어내기 위해서 이혼 전쟁을 시작했답니다. 역시 제 편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건 친정 부모님 뿐이더라고요. 당연히 남편놈은 절대 이혼은 못한다며 협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소송을 거니까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는데 기함을 했죠. 지 돈 한 푼 안 들어간 제 아파트를 무려 반반으로 나눠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린가요? 지도 뭐 생활비 냈고 재산에 기여를 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는데 저런 놈이 뭐가 좋다고 여지껏 다 맞춰줘가면서 살았는지 지나간 결혼 생활이 후회만 될 뿐이었네요. 다행히 이혼 소송은 잘 마무리됐고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가 위자료를 받는 걸로 끝낼 수 있었어요. 제 아파트야 당연히 결혼 전부터 저만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남편놈이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고요. 이혼하고도 한동안 술 먹고 친정집에 찾아오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본 날도 또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아파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또 무시하고 가는 거 봐. 야, 나 좀 보라고!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다 끝난 마당에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여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제발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나 진짜 엄마랑 못 살겠어. 너무 지겨워. 당신한테 위자료 주고 돈 한 푼 없어서 코딱지만한 반지하 월세 사는데도 그놈의 다단계의 미련을 못 버리고 나 진짜 미치겠어.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난 더 이상 당신 집 그 구질구질한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나 곧 이사 갈 거니까. 여보, 제발 어디로 이사 가는데?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여보, 가지 마! 남편놈이 글쎄 가려는 제 손목을 잡고는 끌어당기기 시작하는데 남자 힘이 워낙 강하니까 빠져나오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다행히 경비 아저씨가 달려오셨죠. 아저씨, 경찰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무슨 경찰이야. 제가 이 여자 남편입니다. 가세요. 가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진짜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까 남편놈이 그제야 꼬리를 내리고 아파트를 나가더라고요. 어휴, 저런 비겁한 놈이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했었는지요. 저는 신혼집 전세를 준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구해서 얼른 거처를 옮겨버렸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다신 전 남편을 보지 않을 수 있었고 직장도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잘 살고 있답니다. 가끔 사귀며 다단계며 그런 뉴스를 보면 전 시무가 생각이 나네요. 만약 제가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면 아마 제 아파트까지 시무가 담보를 잡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네요. 벌써 이혼한 지 몇 년이 훌쩍 지났지만 혼자 지내는 지금의 일상이 정말 만족스러워서 외로울 틈이 없어요. 결혼할 당시에는 그 남자 없으면 외로울 것 같고 결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야 제 자신을 더욱 아껴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일상이 사실 제일 평화롭고 소중한 것 같아요. 내일도 오늘 같은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여름에 맛있는 수박 많이 드셨어요? 저는 올해 여름도 수박을 엄청나게 많이 썰었습니다. 수박이 맛있어도 껍질 때문에 손이 안 간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엄마께서 수박 손질해서 냉장고 넣어두시곤 했는데 그게
바로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셨겠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맛있는 과일을 고르고 세척하고 다듬어서 판매하고 있는 과일 도시락 가게 사장입니다. 제 밑에 1살 차이 나는 여동생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일 도시락 한다고 하면 그게 돈이 되냐며 여쭤보는 분들 많으세요. 요즘은 1인 가구도 많고 간편한 걸 추구하는 시대다 보니 꽤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부터 바쁜 직장인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많이 주문해주고 계세요. 그에 보답하기 위해 동생과 저는 휴가를 떠나도 무조건 맛있는 과일, 당도 높은 과일 찾으러 다닙니다. 그렇게 저희 자매가 적은 돈으로 창업한 게 대박나서 가게 때문에 진 빚은 따로 없어요. 코로나 때도 주문건이 오히려 급증했고 병원이나 자가격리하는 분들께 많이 배달 갔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큰 위기는 없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네요. 이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끝나가고 있어서 저와 여동생은 드디어 수박의 곤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평소에 동생이랑 과일 손질하면서 귀로는 열심히 사연 라디오를 듣고는 하는데요. 동생이 제 시댁 사연도 보내보면 어떻겠냐 해서 용기 내서 보내봅니다. 만약 제 사연 읽어주시면 그때도 저는 일하면서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친구의 소개로 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연봉 좋은 IT 회사에 다니는 아주 멀끔한 청년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 친구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서로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시켜준 거죠. 저는 일하느라 바빠서 연애 안 하고 남편은 허우대 멀쩡하고 얼굴도 괜찮은데 그냥 연애를 못하는 남자였대요. 제 친구 말로는 남편이 20대 끝자락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전혀 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 어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항상 연애 이야기만 나오면 자존감이 무척 떨어져 보였다 하네요. 친구가 자기 남편 따라 모임할 때면 제 남편만 늘 혼자 참석했대요. 겪어보면 참 좋은 사람 같았는데 항상 혼자 있는 모습을 보며 친구는 제게 그 사람을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생각했대요. 저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어디 모자란 사람이 아닐까 걱정도 했는데요. 아무렴 친구가 그런 사람을 제게 소개해줄 리 없다 생각하고 소개팅에 속는 셈 치고 나가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저와 눈을 잘 못 마주치더군요. 완전 쑥맥이구나 싶었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는 낯가리는 게 없어졌는지 말도 잘하고 유쾌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성원 씨는 왜 그동안 연애를 못했어요? 혹시 저처럼 일 중독인가요? 농담인 거 아시죠? 저의 농담 섞인 물음에 남편은 당황한 얼굴이 역력했어요. 그러다 제게 솔직히 털어놓더군요. 사실 저희 엄마께서 좀 많이 극성이세요. 그때 남편의 얼굴에 들이우는 그림자를 보며 뭔가 저만의 사정이 있구나 싶었어요. 전혀 마마보이로는 안 보였으니 저는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평범하게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어머니께서 아시고는 상대방 여자를 알아내 둘 사이를 회방 놓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본인이 검증한 사람 아니고서는 절대 집안에 못 들이신다고요. 대신 어머니께서 교회에 있는 참한 처자 연결시켜준다고 항상 소개해 주셨다네요.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끌리지도 않고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연애를 그냥 포기했다고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정이 짠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과 만약 결혼한다고 상상하니 조금 암담하더군요. 게다가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어머니인데 며느리에게는 얼마나 버거울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속물 같아도 어쩔 수 없이 제 미래를 위해 남편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의 얼굴이 계속 생각나더군요. 이건 뭐 상사병도 아니고 일하다가도 매번 그 사람 얼굴이 아른거려서 아주 혼났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남편은 답장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연락을 계속하더라고요. 날씨가 좋은데 산책이라도 가지 않겠냐는 그런 말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저 또한 마음이 열렸습니다. 가끔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영화 한 편 보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정이 붙었어요. 남편을 만나볼수록 너무 착하고 선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경제관념도 뚜렷했고 직업도 괜찮았고 성품까지 괜찮은 남편이었기에 두 눈 질끔 감고 딱 남편만 보고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전 예비 시모를 극복한다면 결혼 후에는 뭐 어렵겠냐며 제가 조금 오만했었죠. 엄마께서는 어려운 길 사서 간다고 걱정하시고 말리시다가 남편 만나보시곤 너무 괜찮은 청년이라며 꽉 잡으라고 응원도 해주셨어요. 철저하게 연애 사실을 숨긴 남편이 결혼한다고 집에 선언하자 예비 시모께서는 뒤집어졌다 합니다. 어떻게 나 몰래 연애질을 했냐고 아주 분하시다고 길길이 날뛰셨대요. 주눅든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제서야 겁이 나더군요. 제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면 안 해도 되는 모험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는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했어요. 남편은 결혼 약속한 제가 어머니 때문에 도망이라도 갈까봐 계속 안절부절해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안심시키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했고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놀라지 말자, 겁먹지 말자.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담력 테스트라도 하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에서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좋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비 시모는 남편을 한번 휙 노려보시더니 이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종교는 있고? 아, 어머님, 저는 무교입니다. 아, 부모님께서는? 어머니께서 불자세요. 아버지는 저처럼 무종교이시고요. 이래서 내가 교회에서 짝 만나야 한다고 한 거야. 모태 신앙에 독실한 크리스천 자매님들 두고 지금 성원이 너 뭐 하는 거니? 더 들어볼 필요도 없다. 엄마, 제가 말씀드려서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이러실 거면 식사는 왜 하러 오라고 초대하셨어요? 성원 씨, 침착해.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남편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성원 씨랑 저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초대해 주셨으니까 조금만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종교랑 무관하게 저 평생 모난 행동 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았어요. 그래요? 뭐 그럼 초대했으니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해야지. 배고프니 먹으면서 마저 이야기하자. 예비 시모는 벼란간 코웃음을 치며 갑자기 부엌에서 봉투를 들고 와서 식탁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영수증이 붙은 봉지를 보니 딱 봐도 배달 음식이었어요. 어머니, 배달시키셨어요? 아, 저희 같이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제가 밖에서 모시겠다고 했을 때 거절하시더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아가씨, 내가 배달 음식 시켜서 기분 나빠? 저는 그때 남편을 꼭 붙잡고 괜찮다며 등을 다독였습니다. 집에 초대해놓고 배달 음식 시켜놓고 기다린 예비 시모,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머저리같이 거기서 또 먹었냐고 저는 엄마께 등짝을 맞기는 했어요. 하지만 기싸움하는 예비 시모께 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이대로 포기하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평생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남편이 워낙 순한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엄한 어머님께 혼나면서 자라서 그런지 어머님 호통에 몸부터 굳더라고요. 상원 씨, 나 괜찮아. 냄새가 좋네요, 어머님. 땡땡 갈비찜이네요. 저 여기 갈비찜 되게 좋아해요. 배달이든 아니든 뭐가 중요해요? 어머님께서 직접 저 생각해서 메뉴 고르고 주문하신 건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나마 치킨 아닌 게 어디냐며 갈비찜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달 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갈비를 시키셨네 하고 머릿속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려고 노력했죠. 제가 세상 구김살 없이 굴자 예비 남편과 함께 당황하던 예비 시모였어요.
진심으로 너무 맛있게 먹으니 예비 시모께선 이내 못마땅한 얼굴을 하시고 말씀하더라고요. 되게 얄밉게 먹는다. 복스럽게 먹는 거랑 얄밉게 먹는 건 달라요. 잘 먹는 거 보기 좋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 아가씨는 그 후자에 해당하네. 체중도 좀 나가 보이는데 적당히 먹어요. 그리고 보니까 고급 입맛은 아니네. 그나마 아무거나 잘 먹어서 다행이야. 내 아들 등골 휘지는 않겠어. 네, 저 어머님이랑 입맛 비슷한가 봐요. 맛있네요. 맛집이라 시켜주신 거 아닌가요? 뭐? 아이고 참나. 내 아들이 괜찮은 교회 처자들을 다 거절해서 이제 마땅히 소개시켜줄 사람 없어 너 허락한 거야. 어디 네가 마음에 들어서 부른 줄 아니? 머리 꽃단 사람처럼 실실 웃지 마라. 보기 좀 그렇다. 선 넘는 예비 시모의 말에 속이 뒤집어져 저도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다른 건 안 보고 이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뜻이냐? 네? 어머님, 아무 뜻 없어요. 하고 예비 시모의 심기를 은근히 긁어드렸어요. 지지 않는 제 태도에 의외로 예비 시모는 괴롭히는 재미도 없는지 더 이상 안 건드리더라고요. 무사히 식사를 끝내고 남편은 어머니 대신 미안하다고 제게 얼마나 사과했는지 몰라요. 예비 남편 말 들어보니 시모께서는 원래 종교가 없었는데 나이 들어 기독교에 푹 빠지셨다고 해요. 학생 때부터 장남과 차남인 남편까지 억지로 끌고 교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시숙은 교회에 거리낌이 없었는데 남편은 어릴 때부터 반항을 심하게 해서 어떤 날은 시모가 때려서 교회에 데리고 가기도 하셨대요. 성인이 되어 남편이 독립하고 나서야 시모의 강요에서 벗어났지만 남편이 교회에 안 나오자 두 아들을 차별하시고 막말도 많이 하셨다 합니다. 그 뒤로도 계속 남편을 통제하시려고 연애도 결혼도 회방을 놓으신 거죠. 저는 친모가 맞는지 의심까지 들었는데 인사드릴 때 보니 남편과 시모께서 얼굴이 닮았더라고요. 시모와 첫 만남은 매우 강렬했지만 다행히 그때 이후로는 별일 없었어요. 상견례 때도 많이 걱정했는데 그나마 어른들끼리의 자리에서는 완전히 예를 갖추시더라고요. 그 덕에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뜬금없이 식장 예약까지 다 잡았는데 시모께서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꼭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게다가 친정엄마께서는 불교를 믿으셔서 참 애매한 상황이었죠. 남편은 당연히 예식장 빌려서 결혼한다고 시모께 말씀드렸지만 시모께서는 본인 의견 안 들어준다고 제 앞에서 또 막말을 하셨어요. 성원이 너 정말 결혼 잘못하는 거야. 그리고 소라 너 내가 많이 양보했는데 식장까지 양보해야 되니? 우리 성원이는 교회에서 결혼해야 돼. 어머님, 저희 이미 업체 통해서 식장 다 예약했어요. 식장, 드레스, 메이크업 다 묶여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원하시는 대로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하면 하객분들 식사 문제도 번거로워지거든요. 출장 뷔페 불러야지. 출장 뷔페보다 하객분들은 호텔 식사가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께 퀄리티 좋은 음식 대접해드려야죠. 하여튼 한마디를 안 줘 한마디를. 억지 부리며 저를 타박하는 시모를 보고 남편도 나서더군요. 엄마, 제발 좀 억지 그만 부리세요. 나 기독교인도 아니잖아요. 제가 왜 교회에서 꼭 결혼해야 해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끌고 가셔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할 필요는 없죠. 왜 이 사람 탓을 해요? 우리 둘 다 무교니까 식장 빌려서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게다가 예약 다 끝났고 남은 잔금만 치르면 끝인데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데요? 저희 둘 다 양가에 아무런 도움 안 받고 저희 돈으로 하는 거니까 제발 저희 존중 좀 해주세요. 어머머 잘났다 그래. 내가 너 결혼하는데 돈 안 보태줬으니 잠자코 있다가 결혼식에만 참석하라는 말이지? 소라 제가 그렇게 말하라 시켰니? 웃겨 정말. 어디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아니요, 제 의견이에요, 엄마. 소라 씨 탓 좀 그만하세요. 교회에서 결혼해야 더 이득이라고.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면 어쩔 수 없이 신도들 참석해서 축의금 배로 들어올 텐데. 어머님, 그럼 혹시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절에서 결혼식 하라고 말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엄마께서 무작정 절에서 하자고 하셨어도 저는 똑같이 거절했을 거예요. 어머님 교회 신도분들도 다 모시고 절에 오실 수 있으세요? 무논리에 무논리로 반박하는 제 말에 시모께서는 말문이 막혀버리시더군요. 뭐? 아니 절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유, 말을 말자. 소라 너 참 맹랑하다. 결혼식 올리기도 전에 내 아들 어떻게 저렇게 구워 삶았니? 저는 빨리 결혼식만 잘 끝내자 생각뿐이었어요. 어차피 시모랑 집이 멀어서 자주 볼 일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저를 위해서 시모께 대신 화내주고 목소리를 내는 남편의 태도 보고 저는 더 안심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시모는 또 종교를 빌미를 삼아 저를 괴롭히더군요. 어머님과 시숙네 가족들은 기독교이니 차남이 제사를 다 지내야 한다며 저를 부르셔서 제사 음식 마련을 하셨죠. 애초에 기독교인이면서 제사를 꼭 지내겠다는 마음이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님께 시달릴 거 예상하면서도 결혼 후 첫 제사이니 도와드리러 간 거였어요. 시부께서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 정말 남편 생각해서 갔던 거였죠. 시댁에는 어머님과 형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다 같이 음식을 하고 서로 돕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제게만 음식을 시키시더라고요. 우리 큰 며느리 새벽부터 나 따라다니면서 장 보느라 고생했다. 둘째 너는 첫째한테 고마워해야 돼. 네가 할 일까지 다 했잖니. 형님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저희 가게에 과일 들어오는 시간이라 시간 뺄 수가 없었어요. 동서, 가게에 신경 쓰는 만큼 시댁에도 신경을 써야지. 사람 좋아 보이던 형님은 시숙이 없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첫째야, 너는 나랑 과일 좀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 아침 먹고 나니 입이 텁텁해. 네, 어머님. 제가 복숭아 깎아올게요. 형님과 시모는 제가 가게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둘이서만 먹으면서 제게는 일만 시키시더라고요. 과일 잘 먹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장 보는 것도 일이니 그거 못 도와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네요. 하며 속으로 투덜거렸지만 저는 겉으로는 티 안 내고 열심히 전을 부쳤습니다. 전만 부쳤을까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소파에서 명령하는 형님과 시모의 행동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남편이 있을 때야 저도 시모께 지지 않으려 말대꾸했지만 남편 없는 곳에서는 혼자라서 뭐라 말대꾸도 잘 못했거든요. 그땐 더 어리기도 했고 저만 외톨이인 그 상황이 좀 무서웠어요. 알겠다고 웃다가 저는 미소도 말도 잃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외면하고 둘이서 저를 따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진도 틈틈이 찍어 놓으면서 제사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저도 참 독하죠. 애초에 제가 이 정도로 안 독했으면 남편이랑 결혼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사진이랑 동영상 찍어서 증거를 남겨놔야 다음에는 두 사람이 저를 안 괴롭힐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제가 열심히 꼭두각시 인형처럼 일하고 있는데도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동서는 과일 깎아서 파는 게 뭐가 돈이 된다고 동생까지 끼고 그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게 돈 뭐 얼마나 번다고. 아휴, 그냥 차라리 우리네가 용돈 줄 테니 여기서 어머님 모시면서 살아. 그러니까 말이다. 나는 처음에 뭔 도시락 가게를 한 데서 뭐 그러려니 했는데 과일 도시락이라 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대학까지 나온 애가 한심하게 왜 저러고 있는 건지. 며느리 뭐 하냐고 신도들이 물으면 말하기 참 그래. 차라리 너처럼 전업주부면 몰라. 저는 고무장갑을 빼고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가게일 제쳐두고 와서 종일 혼자서 음식 장만했는데 말씀이 심하시네요. 어머,
이러다가 말고 뭐 하는 거야? 화났다 뭐 이거야? 동서 일한 거 어련히 수고비 안 챙겨줄까? 수고비 안 챙겨주셔도 저 충분히 많이 벌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 불러놓고 이러는 거 아니죠. 아까 중국집 배달 왔을 때도 저 많이 참았어요. 먹어보란 말도 없이 두 분이서 탕수육 드시고 저는 남은 자장면 불어 터진 거 먹으라고 주고 가셨잖아요. 저 이런 취급 당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러 왔는데 두 분 아무리 저보다 윗 어른이시라지만 이게 무슨 경우예요? 공경도 할 만해야 공경하죠. 도저히 못 참겠네요. 제 행동에 시모와 형님은 벙쪄 있었고 그때 마침 남편이 도착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저는 남편을 보자 눈물이 앞을 가렸고 시댁 작은 방에서 잠시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달래주고 저는 종일 있었던 일 말하며 찍었던 사진들과 동영상도 보여줬습니다. 나 오늘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아니, 나 지금껏 충분히 노력했어. 이제 당신 어머니 진절머리 나. 오늘은 형님까지 합세하셔서 내가 오늘 얼마나 비참했는지 당신은 몰라. 형님이랑 어머님? 자기들끼리 탕수육에 잔치 벌이고 나는 일 다 하고 불어터진 자장면 주더라. 내가 아무리 독한 마음 가져볼래도 너무 서럽더라. 나 당신 하나만 보고 결혼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 너무 힘들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내가 앞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보, 이런 취급받게 해서 너무 미안해. 이게 다 내가 못나서 일어난 일이야. 집에 가자. 다신 여기 안 와도 돼.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작은 방에서 나와 시댁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남편이 뭐라 말하기도 전에 시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또 저 건방지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엔 또 다르게 저를 골리시더라고요. 우리 작은 며느리 손맛이 아주 좋아. 성원이 넌 결혼 잘했다. 앞으로는 소라가 전적으로 오늘처럼 시댁 제사, 시댁 행사 음식하면 되겠어. 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말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막내 며느리한테 일을 다 떠넘기실 생각만 하세요? 어머님 정말 실망이에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 이제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 안 할 거예요. 아니, 저 대드는 것 좀 봐라. 저 맹랑한 것. 기분 안 상한 척 늘 빙구처럼 실실 웃더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성원아, 너도 봤지? 남편은 그런 시모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외면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저 이 집 사람 아닙니다. 딱 이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남편의 선언에 시모는 뒷목을 잡으면서 쓰러지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불쌍한 척했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이 사람 종처럼 부려먹으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저 다신 이 집에 안 와요. 어머니, 이제 이렇게 부를 일도 없어요. 다신 제 얼굴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수님, 결혼 막 하셨을 때 제가 옆에서 얼마나 도와드렸어요. 저 생각해서라도 이 사람한테 그러시면 안 됐죠. 아유, 서방님, 저는 동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그러시자 하시니 뜻을 따른 것뿐이에요. 악의는 없었어요. 넌 지금 내 편을 들어야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서서 뭐 하세요? 마침 도착한 아주버님은 사태 파악하시느라 정신 없어 보였네요. 형, 나 형도 안 볼 거야. 우리 가족 이제 제발 인연 끊고 살자. 형이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봐. 난 진짜 더는 못해. 뒤늦게 도착한 시숙에게 인연 끊자는 남편을 보고 시모께서는 어디 장남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되려 화를 내셨어요. 너 어디 네 형한테 그따위로 말해? 감히 우리 장남한테? 어머니, 저 생활비도 이제 안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냉정하게 말하는 남편의 말에 시모는 코웃음을 치셨죠. 남편이 시모께 생활비를 보탠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각자의 수입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만 각출해서 썼으니까요. 생활비는 우리 장남이 주고 있는데 넌 무슨 헛소리냐? 임마, 당장 네가 안 도와주면 어떡해. 엄마,
뭘 어떻게 하셨음 순하디 순한 성원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요? 지난 몇 개월간 성원이가 엄마 생활비 드린 거라고요. 남편과 시숙의 대화는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들어보니 시숙께서는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셨고 형님과 시모께 차마 말도 못 꺼낸 채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척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신 여유로운 남편이 형님네와 시댁 생활비 구멍나지 않게 메꿔줬던 거고요. 금방 마땅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던 아주버님은 매일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척 하시곤 면접 보러 다니거나 일용직 일을 하셨다 합니다.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형님과 시모는 주저앉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어머님께 쓴소리를 하다가 이내 형님에게 왜 섣불리 행동했냐며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엄마가 아무리 그러시자 해도 당신까지 그러면 안 되지. 당신도 결혼할 때도 똑같이 겪었으면서 그때 내 동생이 얼마나 당신 편 들어줬어. 은혜를 갚지는 못해도 이렇게 뒤통수 치면 안 되지. 형님은 바로 깨갱하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죠. 미안해, 동서. 내가 생각이 짧았어. 형님이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사과 받기 싫다고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도 함께 사과하더군요. 재수씨, 제가 정말 면목이 없네요. 죄송해요. 시부께서 돌아가시고 시숙이 시댁의 실질적인 가장이기에 시모께서는 장남 눈치를 엄청 봤었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이 도와주고 있었으니 시모도 금방 꼬리를 내리셨죠. 아니 뭐 결혼 후에 신고식 한 거 가지고 그러니. 남자들은 빠져라. 여자들 일이니. 소라야, 내가 미안하다. 서운하게 느꼈으면 말이다. 나는 평소대로 했는데 네가 너무 오늘따라 많이 감정적인 것 같구나. 그러자 아주버님이 답답하다는 듯 시모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사과를 하시려면 좀 진정성 있게 똑바로 사과하세요. 인정 못 하시는 거예요? 제발 연세 좀 생각하세요. 철 좀 드시라고요, 제발. 안 되겠어요. 저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이제 엄마께서 부탁하시는 일 저도 안 해요. 에이그, 뭔 소리야 그건. 너 지금 교회 얘기가 왜 나와? 멀쩡히 다니던 교회를 왜 안 가? 엄마가 평생 소원이라고 둘째 교회 안 다니니까 저라도 나오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저 아무리 피곤해도 이 사람 데리고 같이 교회 나섰어요. 그런데 엄마는요, 교회랑 교회 사람들 챙기기 이전에 집안에 들인 귀한 식구부터 챙기세요. 어떻게 한 식구 된 사람을 이렇게 구박하세요? 지금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바뀌실 거 알아요. 그러니 제가 그냥 교회를 안 나갈게요. 그럼 좀 바뀌시겠죠. 이러다 저희 형제간도 원수 되겠어요.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시모께서는 정말 신앙심이 깊은 것보다는 교회에 매일 자식 자랑을 하러 다니시던 거였어요. 본인께는 자랑거리인 아들들인데 저희 남편 둘째는 교회 질색하고 큰아들인 시숙이라도 어떻게 데리고 가셨는데 이제 못 데려간다니 겁이 나셨나 봐요. 시모는 갑자기 울먹거리곤 잘못했다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그 모습을 지켜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어머님의 진심 없는 사과를 받고 싶지도 않아서 저와 남편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누구의 사과도 받아들이지 않고 시댁을 벗어났죠. 그러니 저와 남편에게 매일같이 미안하다고 3명에게 번갈아 가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이참에 번호를 바꾸자고까지 말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긴 세월 남편 가슴에도 단단히 응어리가 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끊고 지내니 회복은 빠르게 되더군요. 저와 남편은 굳이 그날 일과 시댁 관련 일은 서로 말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서 찾아온 시숙과 형님, 그리고 시모를 보는데 그날 기억이 떠오르면서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더군요. 다행히 가게에는 저보다 더 기센 여동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다들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제 동생은 이미 제게 들어 사정을 다 알고 있었지만 밝은 얼굴로 시댁 식구들께 인사했고 저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과일을 세척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내가 며느리한테 사과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서운하다 해도 어른이 왔는데 눈길도 안 주고 인사도 안 하네요. 여전히 말을 밉게 하는 시모와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형님 대신 아주버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사과하러 왔는데 엄마 여기서도 심술 부릴 거예요? 아, 그래, 사과하자고. 얼른 하고 가자고. 그러자 제 동생은 별안간 웃음이 빵 터져서 웃었어요. 사돈 처녀는 뭐가 그렇게 웃겨서 어른 두고 그렇게 웃음이 터졌어요? 어머, 죄송해요. 제 가게에서 제가 웃는 것도 맘대로 못 웃는 거죠? 사과하시러 오신 건 맞으세요? 그럼 말로만 사과하시면 안 되죠. 언니, 먼저 퇴근해. 응? 언니 종일 부려먹은 거 사과하고 싶으시다잖아. 내가 기회는 드려야지. 언니는 그만 들어가 봐. 자자, 이럴 시간이 없어요. 얼른 앞치마들 하시고요. 제가 매뉴얼 설명 드릴 테니 그렇게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위생모 써주시고요. 당황해하는 시댁 식구들께 동생은 위생모와 앞치마를 내밀고 형님과 시숙은 말없이 착용하더라고요. 반면 시모는 눈에 쌍심지를 켜셨죠. 사돈 처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사과 안 됐지 일하러 왔댔어? 니들은 또 왜 그걸 하고 있어? 얼른 벗어. 어쩌죠? 말로 하시는 사과는 별로 안 받고 싶은데 왜 진심도 없는 사과를 자꾸 하세요? 저희 언니가 받기 싫다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언니 무임금으로 부려먹으신 건 갚으셔야죠, 사돈 어르신. 제 동생은 저를 조기 퇴근시키고 기어코 시숙, 형님 그리고 시모께 가게 일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가게는 조그맣지만 하루에 한 트럭 과일이 배송 오면 다 정리하고 세척하고 다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모는 아들들이랑 화해는 하고 싶으니 마지못해 일을 하기 시작했죠. 동생은 자기보다 나이 많으신 제 시댁 식구들에게 야무지게 일을 시켰대요. 이거 이렇게 힘들다고 던지시면 과일 흠집 나요. 아유, 입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지. 이제 흠집 날 때마다 그 과일은 개인 사비로 구매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과일 던지지 마세요, 절대. 코딱지만한 가게에 웬 과일이 이렇게 많아? 시모는 투덜거리면서도 나름 열심히 가게 일을 도우셨다 합니다. 시숙과 형님은 의외로 실수 없이 묵묵하게 일을 잘하셨대요. 온종일 시달려도 일이 끝나질 않자 시모께서는 도망가려 했다네요. 어디 가세요? 아니, 사돈 처녀, 내가 급하게 일이 생겨서. 하시던 일은 다 마무리하셔야죠. 드실 점심도 이미 시켰는데요. 아이고, 사돈 어르신, 퇴근은 아직 멀었습니다. 얼른 다시 들어가 주세요. 시모는 입을 삐죽거리며 다시 일하러 들어가고 형님과 시숙은 군말 없이 열심히 땀까지 삐질거리며 도우셨다고 합니다. 오후 5시까지 일을 시킨 동생은 오늘은 일당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시숙과 형님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님께서는 분하다고 망고를 몇 개 챙겨가시더래요. 분하다고요. 그렇게 저 대신 동생이 야무지게 복수해줬네요. 동생이 적당히 시댁 식구들 돌려보낼 줄 알았는데 전에 저 우는 것 보고 마음이 많이 쓰였었나 봐요. 그런데 시숙과 형님께서는 내일도 오면 안 되냐고, 내일은 돈 줄 거냐고 여쭤보셨대요. 일손 부족하면 돕겠다고요. 이쯤 하셨음 언니도 마음 풀렸을 거예요. 잘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안 오셔도 돼요. 저도 티는 안 냈지만 불편했거든요. 오늘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시고 싶은 과일 몇 개 챙겨가세요. 돈은 못 드리지만요. 여기 장사가 되게 잘 되네요. 아침에 들어온 과일들 거의 다 나갔잖아요. 둘이 일하시기엔 너무 일이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도울게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희 남편 아직까지 실직 상태라 형편이 좀 어려워요.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도우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전에 동서한테 함부로 말해서 진짜 미안했다고 사과 좀 전해줄래요? 시숙은 자존심 때문인지 아무 말도 못 꺼내고
대신 형님께서 가게의 사정이 여러모로 힘들다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저희 동생은 냉정한 편이라 얄짤없이 다 큰 분들이 알아서 일자리 구하시라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동생도 형님이 이때까지 제 욕을 어떻게 했는지 저를 통해 다 들었으니까요. 갑자기 장사 잘 되는 거 보고 혹해서 태도 바뀌는 게 아닐 것 같겠죠. 다음 날도 또 찾아와서 일하셔도 돈 못 준다 하니 형님 내외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일만 시켜달라고 넙죽 엎드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이러들 나시라고 했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마음 정말 불편해요. 재수씨, 저희 일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난데없이 가게 일을 배우겠다고 하시는 시숙과 형님의 말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자식들은 커가고 이 나이에 새로 취직하는 것도 너무 어렵네요. 재수씨, 이유 좀 낼 생각 없어요? 정말 염치 없지만 좀 도와주세요, 재수씨. 동서, 내가 진짜 잘못했어. 죽을 죄를 졌어. 한 번만 봐주라, 응? 2호점을 낼 생각도 누군가에게 저희 사업 비법을 전수할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아주버님이 저희 가게랑 상권이 너무 메리트 있다는 말을 하시며 애원하는데 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속도 없이 또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도와드렸다 하지만 동생이랑 저는 두 분이 계시니 쉬는 시간이 더 늘어서 한편으로는 좋기도 했습니다. 가게가 좁아서 4명이나 있기엔 비좁았고 2호점을 내기 전까지만 저는 일을 쉬고 제 동생의 진두지휘 아래 아주버님 내외가 저희 가게에서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2달 가까이 치열하게 배우셨고 저는 그만큼 월급도 든든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저는 두 분이 가게에 계신 덕분에 시간이 나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게에 복귀하고 더 이상 일손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니 이때까지 정말 고마웠다며 그동안 몸은 힘들어도 일 배우는 게 너무 행복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제가 화난 줄 알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다며 앞날을 걱정하더라고요. 아니, 여기에서 두 분 충분히 가르쳐드렸잖아요. 이제 2호점 오픈하셔야죠. 그 동네에 오픈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니까요. 이제 저희 가게는 나오실 필요 없어요. 제 말을 이제야 이해한 두 분은 부둥켜 안고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그렇게 제가 2호점 오픈까지 도와드리고 남편은 제게 대인배라 박수 쳐줬어요. 저와 달리 남편은 아직까지 형 내외와 어머님이 밉다고 연락조차 안 했거든요.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결혼을 잘했다. 나 믿고 결혼해달라고 졸라놓고 내가 막상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해. 시모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곤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는지 그냥 하는 사과가 아니라 어느 날 가게까지 찾아와 진심으로 제게 미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소라야, 내가 너무 철없었지? 미안하다. 너 보고 내가 많이 놀랐어.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나서서 큰아들 내외까지 신경 써주고. 나보다 네가 낫다. 성원이는 아직도 화가 많이 났지? 나도 결혼하고 의지할 곳이 많이 없었어. 근데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거기서 자식들 자랑하다 보면 내가 너무 특별해지는 기분이 들었어. 너무 행복했지. 그래서 자식들 더 괴롭혔어. 특히 교회 안 간다는 성원이한테는 더 모질게 굴었지. 이제 그렇게는 안 살려고 한다. 시모의 진심을 남편에게 전해봤지만 남편은 어머니 안 보겠다는 말이 아직 유효하다고만 말했어요. 난 아직까지 엄마가 너무 미워서 얼굴 제대로 뵐 자신이 없어. 진심으로 내가 어머니 미워하는 마음이 다 없어져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도 정말 바뀌셨다면 이런 내 마음 이해하시겠지. 이제 효도는 형한테 다 맡길 거야. 형한테는 엄마가 때리거나 모질게 대한 적 없었겠지만 난 언제나 엄마한테 상처받기만 했어. 이렇게 남편은 냉정하게 밀어내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남편만 믿고 결혼했으니까 착한 며느리 대신 그냥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시모와 따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제게 따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님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어머님이 기가 많이 죽으셨고 더 이상 억지나 심술을 부리지도 않으신대요. 돈 자랑 아들 자랑 하러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제 아들 자랑 대신 신도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고 지낸다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더 이상 첫째 내외의 경제적 도움을 안 받는다 하시네요. 예전에는 완전히 의지하셨는데 지금은 시간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신 아주버님이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께서는 나중에 본인 몸이 아플 때나 좀 도와달라고 하셨대요. 지금은 멀쩡하시니 본인이 해결하시겠다고요. 참 나이 들어서 바뀌는 거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많이 바뀌셨다는 말에 정말 놀랐어요. 아주버님과 형님께서는 제가 도와드린 가게 2호점이 잘 되고 있어서 매일 행복하게 고군분투하고 계신다 해요. 시댁 식구들 다들 억지로 모여서 얼굴 보고 지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간에 맡겨보려고 해요. 언젠가 남편의 마음이 풀어지고 다 같이 예전 일 잊고 함께 식사하는 날이 오겠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이에요. 저도 그때까지는 남편의 뜻을 존중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